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인생 최악의 결혼 기념일을 경험한 40대 여자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여러분은 결혼 기념일 때 뭘 하시나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보통 남편과 외식을 하거나 서로 소소하게 꽃 한 송이도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날을 잡아 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라 다들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분위기지만 아마 더 나이 들면 그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많겠죠. 저도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동안은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붓한 시간도 보내며 결혼 기념일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서로 좋은 일만 하며 앞으로의 행복을 그려야 할 그날, 인생 최악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면 믿으시겠나요? 결혼 11주년에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제 남편의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요.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곳은 바닷가 근처였음. 들이마시면 짭짤한 바다 내음이 온 몸을 적시고 끼룩끼룩하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던 곳이었죠. 워낙 바다가 익숙해서 그런지 전 놀이터에 가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보다 바다에서 걸 더 좋아했답니다. 특히나 제가 좋아했던 건 모래사장이었고 저는 툭하면 집 앞 바다에 나가 얼굴이 새카맣게 타는 줄도 모르고 놀다 오곤 했죠. 윤영아, 너 또 모래사장 가서 놀았니? 아유, 얼굴이 시뻘겋게 익어버렸네. 모래사장에서 노는 건 좋지만 모자라도 쓰고 나가라고 그랬잖아. 도대체 거기서 뭐라 하면서 놀길래 얼굴이 이렇게 익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모래사장에 있으면 뭐든지 다 재밌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래가 반짝거려서 너무 예쁘고요. 마른 모래를 손 위에 올려놓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너무 옥새롭고 흥미롭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리고 물에 젖은 모래로 얼마나 많은 걸 만들 수 있는데요. 모래성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엄마 얼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집에 올 때쯤 되면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바닷물에 싹 쓸려 나가는데 그것도 신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내일은 뭘 만들지 고민하느라 너무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모래 놀릴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학교를 다니던 중 도회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을 땐, 이게 내 직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래와 흙은 엄연히 다르긴 하지만 손으로 조물거리며 무언가 만드는 것도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미대 입시 준비의 도가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도가에 입학했을 땐 마치 제가 벌써 도예가가 된 줄 알고 얼마나 들떴었지 모릅니다. 하지만 졸업할 때쯤 되니 현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도예가로서 할 수 있는 직업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요. 친구들은 하나씩 직장에 취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다고 도해 가라는 꿈을 버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병행하며 개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언젠간 제가 만든 작품을 팔기도 하고 전시회도 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던 중 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도에 공방을 싸게 내놓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시설도 조금 허름하고 규모도 크지 않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저에겐 완전 딱이었어. 저랑 같이 가서 본 부모님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은영아, 인테리어만 깔끔하게 다시 하면 내가 쓰기 딱 좋겠구나. 그런데 공방만 하기엔 수입이 조금 모자라지 않겠니? 엄마가 돈을 보태줄 테니까 이왕 하는 거 카페도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돈과 합쳐서 공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기계도 들여와서 간단한 커피와 차 종류를 팔 수 있는 공방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외곽에 위치해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할 일은 꽤 많았죠. 낮에는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 손님들을 가르치고 틈틈이 커피를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저녁이 되면 공방 문을 닫고 수업 준비와 제 개인 작업도 바쁘게 해야 했지만 그런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매일같이 손에 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공방을 운영한 지 언젠가 어느 주말 아침 일찍부터 수업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팀 단위로 원데이 클래스를 하러 온다고 미리 예약을 했거든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취미 생활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되자 거의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공방으로 들어오시더니 각자 접시나 그릇 중에 원하시는 거 하나씩 골라주시고요. 거기에 밑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밑 그림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샘플에 먹지를 대고 그리셔도 되고요. 직접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손님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분이 번쩍 손을 들더라고요. 저기요, 선생님, 예쁜 조개 껍데기를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돼서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가까이 다가가 그 남자분이 그린 조개 껍데기를 보자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너무 못 그린 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배우러 온 손님인데 제가 무시할 수야 있겠습니까? 저는 친절하게 웃으며 그 남자분이 조개 껍데기 예쁘게 그릴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그림을 쉽게 쓱쓱 그리세요? 와, 저 사실 조개 껍데기 무늬가 있는 그릇이 예전부터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러 돌아다녀도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회사에서도 해 공방에 체험하러 간다고 하길래 아싸, 잘됐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조개 껍데기 무늬가 있는 그릇을 갖게 되다니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 이게 가마에서 구워져 나오면 더 선명하고 예뻐지겠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기뻐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분은 너무 감사하다면서 수업이 끝나고 돌아갈 때 저에게 명함을 하나 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후에 연락이 와서 차 한 바퀴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저도 함께 차 한 바퀴를 만들러 가기로 했어요. 잔 식사 한 번 하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모가 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도 해 공방아. 요즘 시대 누가 도자기 직접 만들었었지? 무슨 조선시대 백자나 고려시대 청자라고 빚져서 파는 거면 몰라도 그깟이나 빚져서 먹고 살 수는 거냐? 평범하게 회사 다닌 여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흙이나 만지는 흙쟁이 어머님. 저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벌어요.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놔서 근처에 놀러 오셨다가 커피 마시 들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원데이 클래스는 인기가 많아서 주말엔 약이 꽉 차서 더 받지도 못해요. 물론 이보다 더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 저희 결혼 허락해요. 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자고로 요즘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회사 다니는 게 최고다. 그런데 넌 안정적인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도해 공방인가 뭔가 하는다고 집안일도 소리할 게 뻔한데 내가 뭘 믿고 널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이겠 보나마나? 취미 생활하면서 우리 아들 꼴이나 빼먹을 생각인가 본데 어림도 없다. 난 이 결혼 절대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아? 시모는 저에게 모질게 말하면서 결혼을 극구 반대하시나요? 저는 너무 난처해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 대신 나서도 그요. 엄마, 우리 윤영 씨한테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세상엔 수만 가지 사람이 있는데 평범하게 회사를 다녀야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씨가 하는 일 아무나 못하는 예술이라고. 그리고 취미 생활이라니 윤영 씨가 도예가가 되려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흙 만지는 게 그렇게 하찮은 일이면 뭐하러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 도예가 다녔겠지. 우리 윤영 씨.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공방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얼마나 상냥하게 대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편견 같은 거 버리시고 그냥 저랑 윤영 씨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애절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울컥 쏟아져 나오더군요. 남편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한다는 게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남편의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시던 그 이후 하지만 몇 달간 계속된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엔 결혼을 허락하고 마셨어요.
그런데 역시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결혼 후에도 시모의 구박은 계속 되더군요. 넌 결혼을 했으면 빨리 애부터 낳아야지. 맨날 그렇게 흙이나 만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자고로 결혼을 했으면 성숙해져야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애들처럼 흑장난이 나고 있으니 삼신할미가 애를 안 내려주는 거 아니냐?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애를 안 낳는다고 구박을 하시는 걸로도 모자라. 그게 제가 흙을 만지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미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러웠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시모와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심한 잔소리를 들어도 꾹꾹 참고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했죠. 결혼 후 시모의 첫 생신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시모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모가 평소에도 꽃이나 화촉을 좋아하셔서 화분을 직접 만들기로 한 거였죠. 저는 좋은 흙을 골라 정성의 화분을 만들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난을 그려서 가마에 구웠어요. 그리고 이걸 받고 좋아하실 시모의 얼굴을 상상하며 예쁜 박스에 담아 시댁에 가져갔죠. 물론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생신상을 차리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에 갈비에 생선에 친정 엄마한테서 배운 요리 실력을 다 쏟아붓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차렸어요. 그런데 시모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깨작깨작 드시더군요. 어머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 봐요. 아유, 살림은 안 하고 흑장 난이 나고 있으니 음식 맛이 있다 위지상호? 너, 여태까지 이런 맛대가리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게냐? 남자가 일을 나가려면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데 이런 걸 먹고 어떻게 힘을 쓴단 말이야? 엄마, 맛있는데 왜 그래요? 에이, 엄마가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입맛이 없으시나 봐요. 여보, 나 맛있어 봐봐. 아버지도 잘 드시잖아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윤영이가 엄마 준다고 선물 준비했거든요. 남편이 시모의 기분을 풀어준다 싶고 제가 준비한 선물을 식탁 위에 올려놓더군요. 시모는 예쁘게 포장한 박스를 보고선 내심 기분이 좋은지 새침한 표정을 지으시고 하지만 박스 안에서 제가 만든 화분이 나오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니? 아, 이거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 화분이에요. 어머니 화초 기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집에 있는 화분을 보니까 이런 디자인의 화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한번 정성 들여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이런 멍청한 년, 시엠이 생일 선물로 고작 화분. 넌 내가 아주 만만하게 보이는구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생일 때 여행도 보내주고 명품백도 턱턱 사준다던데. 시일을 얼마나 물러봤으면 이딴 선물을 가져와 됐다. 갖다 치워라. 이딴 거 돈 줘도 안 가진다. 시모는 그렇게 소리치며 제가 만든 화분을 손으로 확 치시더니 그 바람에 화분이 식탁에서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공들여 만든 화분이 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부서진 꼴을 보니 제 마음도 갈갈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시모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진짜 너무 하시네요. 윤영이가 엄마 들린다고 정성 들여 만든 건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사람 정성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무리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앞에선 고맙다고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보, 일어나 울지 말고 어서 집에 가서 쉬자. 저는 그렇게 남편의 손을 붙잡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어찌나 서러웠던 집에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노력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긴커녕 점점 심해지는 시집살이에 눈앞이 캄캄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전 진작에 이혼했을 텐데 모릅니다. 그 후 종종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에게 구박하고 무시하고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어요. 가끔씩 전화로 제 속을 박박 뒤집어 놓기도 했고요. 그래도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낳고 이듬해 딸을 낳았어요. 우순 두순 살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예쁜 아들과 딸을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중간에 남편도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제 공방에도 손님이 점점 많아지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남편과 결혼한 지 11년이 다 되었더라고요.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기에 이번 결혼 기념일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기념일인 거 알지? 나 그날은 당신하고 외식이라도 하려고 공방 수업도 비워놨거든. 우리 오랜만에 강변에서 밥도 먹고 야경도 구경하고 오자 어때? 결혼한 지 벌써 11년이나 되었지만 결혼 기념일만큼은 소중하니까 무슨 바쁨이 있어도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결혼 기념일 하루 전날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내일 갑자기 울산에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큰 계약 건이 있는데 거래처 담당자가 나에게 급하게 내려오라고 해서 마음 같아선 다른 직원을 대신 보내고 싶은데 하필이면 내가 이건 책임자라 할 수가 없네요. 가면 아마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도 안 잔다는 것 같은데 어쩌면 하루 자고 다음 날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이거 참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 이렇게 갑자기 주말 출장이 잡혔다고? 내일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고 오빠, 신랑을 태워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업도 다 빼놓고 식당도 예약해뒀는데. 아, 너무 속상해요. 여보,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요. 이번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다음 주에라도 꼭 결혼 기념일을 제대로 보내자. 내가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당신이 좋아하는 예쁜 꽃다발도 사줄게요. 여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써줘서 고마워. 당신은 정말 최고의 아내이자 엄마야. 저는 너무 섭섭했지만 회사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속상한 건 남편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의도치 않게 저와의 약속을 취소하게 되고 주말인데 지방까지 내려가 일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힘내라며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아침 일찍 울산으로 향했어요. 저는 어차피 수업도 취소한 마당에 오랜만에 집안 대소하며 시간을 보냈죠. 점심까지만 해도 남편이랑 통화도 하고 어디쯤 왔다고 문자도 주고받으며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에 몇 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일하느라 바빠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후 4시가 되도록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도 한 통 없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엔 출근해도 저하고 연락을 자주 나누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질 않더군요. 업무에 방해될까 봐 참고 참다가 5번째 전화 걸었을 땐 이미 해가 진 시간이었어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시모한테 전화 걸어 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랑 오늘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울산에 출장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는데 반나절 넘게 연락이 안 돼서요. 참나, 아니 남편 행방을 왜 나한테서 찾아? 그러게 시집 왔으면 착실하게 회사나 다니면서 남편 뒷바라지 잘했어야지. 맨날 흑장 난이 나면서 살림은 나 몰라라 하는 거 참아줬더니 이젠 내 남편 하나 못 챙겨서 전화질이냐? 내 살다 살다 너처럼 마누라 도리도 못하는 계집은 처음 본다. 아유, 동네 몇 걸음만 나가도 착실한 여자가 널렸는데 상엔 어쩌다가 너 같은 내 마누라로 들였는지 원.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지금이라도 내 아들이랑 갈라서 알겠어. 저는 결국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그리고 초조해 손톱만 계속 물어뜯었고 혹시나 휴대폰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연락도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걸까? 아니면 정말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진 걸까 하며 제 머릿속은 온갖 상상대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면 빌려서라도 전화하면 되고 일찍부터 회식을 하는 거면 저한테 미리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전 혹시나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며 밥도 못 먹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넘어가고 나니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되더군요.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몇 번이나 휴대폰으로 일을
이를 눌렀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이요. 저는 허업지겁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휴대폰 너머에선 남편이 아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조상호 씨 아내분 되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전 조상호 씨랑 같이 일하는 이지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상호 씨가 낙상 사고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지금 수술 중이니 빨리 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낙상 사고라니. 전 너무 놀라 자초지정도 물어보지 못한 채 바로 차를 끌고 울산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울산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멀더군요. 눈물이 앞을 가려 제가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후 울산에 있는 병원에 도착한 저는 허겁지겁 남편의 병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여보, 이게 다 뭐야? 얼굴은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거고, 이 붕대는 다 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온몸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거냐? 여보, 제발 말 좀 해봐. 하지만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남편은 의식이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에 우리 눈에 낯선 여자가 멀뚱멀뚱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바라보자 그 여자가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전화드린 이지영 팀장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사실 오늘 직원들하고 설악산에 야유회를 갔거든요. 원래는 정해진 등산로만 다녀야 하는데 상호 씨가 사진을 찍겠다며 위험한 곳에 올라갔다가 그만 이렇게 낙상사고 당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헬기를 불러서 병원까지 옮겼어요. 네, 야유회야. 아니, 저한테 중요한 계약권 때문에 출장 간다고 했는데 야유회는 뭐고 철학사는 무슨 소리예요? 아, 모르셨어요. 상호 씨가 순간 착각해서 잘못 말했나 봐요. 아무튼 갑자기 이런 일이 나타나서 야유회 당연히 취소됐고 다른 직원들은 다 귀가시켰어요. 제가 상호 씨의 팀장이라 보호자 역할로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 남편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건데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의사 말론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사모님께 진작에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상호 씨 상태가 너무 위독해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에 저도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늦었어요. 방금 대수술을 마치고 나왔으니 아마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아내분께서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큰 수술 받고 나왔는데 옆에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한 후 휙 나가 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냥 야외라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제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닌데 왜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물어볼 수도 없었죠. 저는 그렇게 상처가 가득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남편 옆에 있던 그 여자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숨기는 게 있나 싶어 병원에 맡겨진 남편의 짐을 뒤져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박스 안에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남편의 옆에 앉아 다정하게 휴게소 간식을 먹여주고 있던 그 여자는 바로 아까 남편 옆에 있던 이지영 팀장이었습니다. 상우 씨, 우리 오늘 1주년 기념일이자 이런 날 둘이서 등산 가니까 너무 좋다. 서악산 가면 단풍도 엄청 많이 피어 있겠지. 가서 우리 사진도 많이 찍고 내려와서 맛있는 삼계탕도 먹자. 어때? 에이, 그거만 하려고 한 가지 빼먹은 거 있지 않아? 뭐? 아, 그거 몰라.
오늘 나 홍콩 여행 보내주려고. 그러지? 이렇게 자주 보내주다가 나 살짝 빠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상우 씨가 내 볼륨 있는 몸에 환장하는데 내가 말라깽이가 되어서 재미없다고 하면 어떡해? 그럴 리가. 난 지금도 지형이 너만 보면 불끈불끈 하는데. 내가 일부러 며칠 전부터 장어의 복분자에 남자한테 좋은 건 다 먹어놨거든. 그러니까 오늘 각오해. 너무 좋아서 기절해도 난 모른다. 둘의 대화는 절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연인 사이의 모습이었죠. 전 정말 하늘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 줄 아시나요? 저한테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이 뒤에선 제 험담을 무지막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우 씨, 와이프랑 언제 이혼할 거야? 이제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면? 아유, 나도 도 몰라. 애들이 있으니까 이혼이 쉽지 않네. 어제는 결혼기념일에 나랑 보낸다고 수업도 뺐다면 엄청 설레하던데. 그 모습도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원흑. 장난이 나는 여편 내라 맨날 손에서 흙냄새나 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엄마 말대로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어촌에서 자란 여자라 그런가 센스도 더럽게 없어서. 우리 엄마 첫 생일날 지가 만든 도자기 아부는 선물로 줬다니까 우리 지형이었다 하니 명품백 하나 선물로 안겨줬을 텐데 안 그래 시모가 저에게 구박을 할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고 어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최고의 아내라면 고맙다고 했던 남편의 입에서 저런 더러운 말이 나오다니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1년 동안의 결혼 생활 전부가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눈물만 하염없이 나왔어요. 저는 혹시나 다른 증거가 또 있나 싶어 차 안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던 남편의 휴대폰이 나오더군요. 그것도 액정에 깨지고 다 망가진 상태로요. 저는 곧장 사설 업체를 알아봐 남편의 휴대폰을 복귀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을 보고 말았죠. 우리 지영이 오늘도 섹시한데 어떻게 우리 대표님한테 너 같은 예쁜 딸이 나왔을까 알고 보니 그 상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막내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휴대폰 안에는 둘이 벌거벗고 찍은 적나라한 사진들, 그리고 더럽고 음란한 대화가 가득했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증거들을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할 수만 있다면 저 연놈들을 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드디어 깨어났어요. 너무 많이 다쳐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눈만 겨우 뜨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은커녕 이 사람과 그동안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더군요. 아마 제 자신이 불쌍해서 그런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불륜 사실 아는 것도 모르는지 절 보자마자 반갑게 아는 척을 했지만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병실을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저는 남편의 회사 근처에 조용한 카페로 찾아가 상간녀를 불러냈습니다. 저 조상우 씨 아닌데요. 저번에 저희 남편 챙겨주신 게 고마워서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려고요.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얼굴로 제 앞에 앉더군요. 상우 씨 어때요? 그때 너무 많이 다쳐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상우 씨가 회사에서 일도 정말 잘하고 저희 팀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직원이었던 그런데 그런 상우 씨가 이런 큰 사고 당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사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 얘기해서 산재 처리도 해드리고 회사 차에서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은 전부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우 씨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주세요. 지원, 그 지원 필요 없는데요. 그것보다 일단 제 선물부터 한번 보시죠. 저는 미리 인쇄해둔 불륜 증거들을 그 여자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 입을 틀어 막더군요. 이게 어떻게 분명히 내가 핸드폰을 망가였는데 역시 너희들의 그 더러운 불륜 짓거리가 들킬까봐 내 남편 휴대폰을 내가 박살했구나. 야, 사람이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거 몰랐어? 어떻게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남자랑 바람을 펴? 아,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친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뿐이라고요. 친한 직장 동료? 요즘엔 친한 직장 동료끼리 홍콩을 보내준다는 둥, 너만 보면 불끈불끈 한다는 둥 그런 말까지? 아, 아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었다고 농담 같은 소리 하네. 너 언제까지 발뺌 말래? 그날 너희 둘이 1주년이었습니다. 너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아? 나랑 내 남편이 결혼한 지 11주년 되는 날이었어. 그런데 그 인간은 11년이나 같이 산 날 버리고 거짓말같이 하면서 너한테 갔더라. 야, 너 내 남편이 무슨 꼴대 됐는지 똑똑히 봤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야? 거기서 너랑 사진 찍고 그렇게 쇼하다가 떨어져서 온몸이 아주 아작이 났더라. 그런데 뭐, 일구에 신고해서 헬기를 불러야. 너희가 범한 잘못은 크지만 어째서 국민의 세금으로 헬기까지 불러와 너를 산에서 살려내야만 했을까? 그러나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내가 산에서 내려왔다. 아,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내 행위가 용서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에 대한 내 속내를 보라. 내가 받은 만큼 내게 100배로 보복할 것이니까 말이다. 사모니, 내가 애원할 정도로 참을성 없이 화를 내고 카페에서 뛰쳐나왔다. 속상해서 대들던 소리가 귀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사모님, 제가 돈으로 상황을 바로 잡겠습니다. 얼마나 주시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부디 비밀로 유지하고 상호간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차피 내 상황에서는 그렇게 카페에서 일할 수 없을 테니 서로 마주치지 않을 텐데요. 사모님, 얼마가요? 필요하세요? 제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드릴 테니까 제발 말씀해 주세요. 네, 하지만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 뻔뻔한 여자가 지은 죄를 아는지 산재 처리에 합의금에 온갖 걸 다 해주겠다고 생쇼를 하고 있었지만 전 넘어가지 않았죠. 말하는 꼴을 보니 그 여자의 속셈을 딱 알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척하더니 저희 남편이 사고가 나 불구가 되자 쓰레기 버리듯 버리려는 그 더러운 속셈을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당연히 혼도할 생각이었지만 제가 속고 산 11년의 세월이 너무 비통했다. 그 믿음 하나로 시모에 모진 시집살이도 다 견디며 살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니 너무 치가 떨리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저 혼자 키우게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받아낼 건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위자료로 많이 받아봤자 3천에서 5천인데 예외적으로 상대 집안의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관이 아버지가 중견기업 대표시고요. 그럼 이 정도는 청구하셔야 한다는 조언을 받은 저는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 상가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주상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안내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서 이쪽으로 앉으시죠. 우리 회사 직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유감입니다. 크게 다쳐서 대수술을 받았다길래 저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조 과장 좀 괜찮습니까?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슬픈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깨어나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될 것 같네요. 네, 평생 불구요.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사모님 힘내십시오. 워낙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니 금방 극복하실 겁니다. 놀라운 상황입니다. 힘내라고요. 제가 그쪽한테 힘내란 얘기를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요. 그쪽 분 따님 때문에 힘을 못 낼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딸 때문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전 어리둥절하는 대표한테 상가와 남편의 른 행각이 담긴 증거 자료들을 건네주었어요. 역시나 대표는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이게 정말 우리 지영인가요? 그럼요. 설마 본인 딸을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니겠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착한 지영이가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딸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주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과 한마디로 될 일인가요? 남편이 낙상사고 당한 그날, 제 결혼 1주년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그쪽 따인 분과 저희 남편의 1주년이라고 하네요. 가정 있는 남자 1년 동안이나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와이프의 결혼 기념이라 지들 1주년 여행이나 떠나다녀. 그런데 그 여행에서 남편이 사고를 당해 불구가 되자 이제 그 몸으로는 회사도 못 다닐 테니 저에게 돈이나 받고 입을 다려달라는 가정이 파산하고 자기 나라 돈만 내고 쓰레기처럼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지영이가 그런 짓을 하다니, 아이고 사모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딸 자식을 잘못 키운 죄입니다. 저는 억울해서 이대론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방송국에도 제보할 거고요. 기자들 만나서 모든 사실들 다 털어낼 겁니다. 이렇게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다고요.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우리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끄는 직원이 수십 명인데 우리 회사가 망하면 그 직원들은 어떡하죠? 안 그래도 요새 회사가 적자에 접어든 상태라 그런 기사 하나면 폐업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원하시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아시겠어요? 대표는 회사가 망할까 봐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끝까지 매달리더니 저는 그런 대표를 매몰차게 밀어낸 후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 대표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저희 집 근처로 온 대표는 합의금으로 1억을 제시했더라고요. 1억이 지금 장난합니까? 전 순식간에 우리 애들 아빠 없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해 죽겠는데 겨우 1억이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그렇지 이 정도 규모의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겨우 1억으로 절 입막음 하려고 해요. 1억도 부족하니까 그럼 제가 얼마를 드려야 이 일을 없던 걸로 해주시겠습니까? 사모님, 제발 원하시는 걸 직접 말씀해 주세요.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죠. 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억, 그리고 우리 애들 교육비로 각각 5천씩 총 2억이면 되겠네요. 2억이라는데 좀 힘이 들 것 같긴 하지만요. 알겠습니다. 이 일을 덮어주실 수만 있다면 제가 2억을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요. 그쪽 따님 회사에서 당장 자르세요. 남의 남자나 탐하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 그 회사에 계속 다니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자르시고, 아니 그래도 제 딸은 회사에 다니면서 경영 수업도 받고 해야 하는데 왜요? 싫으세요? 그럼 합의는 없던 걸로 해야겠네요. 그럼 전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자르겠습니다. 오늘 바로 얘기해서 이번 주 내로 짐 싸서 나가라고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당장 따님을 제 눈앞에 데려와서 저한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 후 대표는 회사에 있던 딸을 곧장 호출했고 그 상간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 그요,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죄값받고 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난처해 하는지 알긴 알아요. 당신 하나 때문에 양쪽 집안이 전부 다 무너졌다고 마음 같아선 이것보다 몇 배 더 복수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대표님 말씀대로 당신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거를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결국 전 제가 제시한 그 3가지 조건이 기입된 계약서까지 쓰고 선의 일에 대해 항고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그날 바로 저에게 2억을 입금하다그요. 역시 회사가 아무리 망할 위기여서 그 정도 돈은 있나 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혼 서류를 전해주러 병실에 갔더니 남편이 내세 정신을 차리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걸 알게 됐는지 절 보자마자 비굴하게 빌더요. 여보,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나 이제 평생 다리 쓰지 못하게 된대. 게다가 아직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야. 나 이제 회사도 못 다니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도 없는데. 이런 불쌍한 날 정말 버리겠다고? 그 여자하고 겨우 1년 만난 게 다야? 그런데 당신하고 11년을 살았잖아. 아무리 내가 잠깐 미쳐서 딴짓을 했다지만 당신하고 산 세월이 10년이나 더 된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버리면 어떡해? 당신이 없으면 나 살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하지 말아주라. 제발, 나 좀 살려줘, 제발. 넌 정말 끝까지 염치가 없구나. 그래도 난 여태까지 널 진정한 내 남편, 내 아이들의 아빠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그 더러운 욕정에 눈이 멀어 가정을 깬 거잖아. 양심이 있으면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물러나야.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돌봐줄 사람 엘러멘턴드. 없으니까 나더러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야, 가정을 먼저 버린 건 바로 너야? 넌 그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면서 벌 받을 줄도 몰랐어. 어차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내가 평생 안고 살아. 알겠어.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에게 이혼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인체로 끝까지 제 이름을 울부짖는 그 모습이 안타깝지도 않더군요.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 그런 못된 짓을 했으니 그에 걸맞는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공방에도 나가고 애들도 돌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누군지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그 문자에는 영상이 하나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스팸 문자인 줄 알고 무시하려 영상 속 익숙해 보이는 배경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들어 있더군요. 영상의 주인공은 짐을 한가득 들고 로비를 지나가는 상간녀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탄 제 남편이었지만 날 골로 만들어 놓고 내가 감히 도망을 가. 얘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잖아. 나 이제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한데 이렇게 장애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너 때문에 나보고 이혼하자더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 나 사랑한다며 나 이혼하면 내가 책임진다며? 그런데 감히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내가 아주 날 갖고 놀았구나. 얘야, 책임져.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책임지라고 회사 로비에서 그렇게 쩌렁쩌렁 소리를 질러댔으니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건 뻔하다고. 전 약속대로 입을 다 물었는데 지들끼리 자폭하는 모습이라니. 이렇게 영상까지 찍힌 걸 보니 회사 이미지가 날아가는 것도 순식간이 있더군요. 저에게 영상을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재밌는 구경 잘했습니다. 이후 저는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녀석도 약속대로 회사에서 해고되었죠. 알고 보니 영상 찍힌 그날 이미 짐을 싸고 나가는 중이었던 것 같더군요. 아무리 대표의 딸이라 해도 다시 회사에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아참, 퇴원한 남편은 시골 시댁에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못된 시모는 결국 지 아들한테 발목을 잡혀 아무 일도 못하고 수만 들고 있나 봅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지 뭐예요. 이야, 내 남편은 내가 챙겨야지. 내 막내는 나이가 40 넘었으니 챙겨야지. 안 그래도 허리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파 죽겠는데. 당장 내려와서 내 남편 데리고 가라. 그러게, 평소에 너한테 잘하더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했으니 내 남편 아니거든요. 기분 상하게 전화하지 말. 당신 아들은 당신이 챙겨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모한테 대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젠 이혼했으니 시모도 아니고 아줌마라고 해야겠네요. 아무튼 전 이혼하고 공방도 여전히 바쁘게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벌써 그 일이 있은 지도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사실 이혼하면서 제일 걱정되었던 게 아이들이었는데
아빠 없는 빈자리가 클 텐데도 색도 하고 잘 있는 거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앞으로는 평생 애들을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 잘 아시죠?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처음엔 나쁜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이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그 사자성어가 이번 일을 겪은 저에겐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아마 지금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함께 힘내요. 분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언젠간 벌을 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웃을 날이 올 테니 조금만 힘내서 견뎌주세요.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